드디어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지적성장 프로젝트 10분 일기가 나옵니다. 이 10분 일기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만장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가 바로 우리 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암시에 무척 약합니다. 이런 뇌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 탓하거나 핑계대거나 자기합리화시키거나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키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를 안 하려면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반성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 반성적 사고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되게 기록을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최소한 이 일기를 1년 동안 한번 써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 효과는 복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5초의 법칙. 우리의 뇌는 아주 핑계대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게. 그래서 한 5분 더 자야지, 그러면 5분 동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가지 이상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뇌는 사기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5초의 법칙. 무조건 5시기 전에 뭐든지 일어나든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환경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침대 옆에 소파나 만약에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책상 옆에. 그러면 10분만 누워야지. 10분만 앉아있어야지. 절대 10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한 이 3가지, 메타인지, 반성적 사고, 5초의 법칙, 이거를 우리 몸에 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기록,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분 일기는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노스님이 어린 동자승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스님에게 3년 된 쑥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스님이 3년 된 쑥을 찾으러 무려 5년, 10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노스님을 만나니까 동자승도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됐겠죠. 야, 이놈아, 왜 찾으러 다니니? 네가 찾을 거면 이 절 안에 쑥을 심어놓고 다녔으면 벌써 3년 된 쑥이 아니라 지금 10년 된 쑥을 찾을 수 있지 않니? 맞습니다. 밖으로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심고 키워야 됩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됩니다. 이 10분 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매일같이 아침 5분, 첫 번째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금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나는 감사한 일이 없는데? 아닙니다. 눈은 멀쩡한 거,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암병동이 없는 거, 이거 다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할 거 3가지를 쓰시는데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먹기. 서양 속담의 개구리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이거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면 쉽게 우리가 개구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가장 싫어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먼저 하자. 이게. 그 다음에 3번째,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겠어. 짧으면 3분, 아무리 길어도 5분이면 다 끝나요. 이게. 그래서 3가지. 감사하는 거 3가지 쓰고, 그 다음에 개구리 먹기. 오늘 가장 싫어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겠어. 이게 오전에 쓰는 일기입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이 밤이 중요한데, 밤에 또 3가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좋은 일을 했나. 이게 자기에 대한 이제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정대로 반응하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이제 차분해지고 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성질 내면 안 됐었는데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해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요 반성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멋지고 행복한 장면들을 떠올리자.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무척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전에 5분, 저녁에 5분. 근데 저녁에 또 할 일이 있죠. 어떤 일 해야 되냐면 저녁에 바로 지적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늘 배운 것을 삼색펜을 이용해서 3개만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써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공부 요체가 뭐죠? 공부 요체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는 재구성해서 인출 단서를 만들어서 인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안 한 거죠. 재구성도 안 했고 인출 단서도 없는 거죠. 그럼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은행에 내가 100억 있어. 근데 내가 찾지를 못해. 인출하지 못해. 그러면 돈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3가지를 삼색펜. 처음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써야 돼요. 아무것도. 이때 검은색이나 아니면 연필로 씁니다. 이게. 그리고 기억이 안 나? 오늘 한 게 제대로? 그럼 이제 찾아봐야죠. 한번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 보고 써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파란색을 쓰는 거죠. 근데 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보고 빨간색. 그래서 삼색판을 항상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핵심적인 거 3가지를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 질문이에요. 질문한다는 건 뭐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미팅을 했어. 근데 여자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 그럼 전화번호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근데 관심이 없어.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 나왔어. 이게. 그럼 어떡하죠? 그냥 예 하고서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질문했나요? 또는 핵심 내용. 아까 그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 일상에 적용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봤거나 아니 질문을 안 했어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일상에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는 공부 요체는 재구성해서 인출하기 때문에 구조화시키거나 마인드맵 시키거나 자유롭게 그리거나 하는 공간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에게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또 재구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건 4가지예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맞는다든지 남에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백진출한다든지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을 본다든지 시험 문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설명한다든지 백진출은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을 받았어 해야 돼. 똑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100%. 그럼 어떻게 하죠? 재구성한답니다. 이 재구성이 핵심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옮겨지는 거는 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 지적성장 프로젝트는 뭐냐? 다 재구성해서 써야 돼요.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10분 일기 오전 5분, 저녁 5분인데 저녁 때는 이것도 쓰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지적성장 프로젝트가. 그러면 나는 일반인인데 그럼 회사 생활한 거, 아니 일상생활한 거, 그 다음에 책 읽기 있으면 따봉이죠. 여기다 정리하면 되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어제 한 거 꺼내야 돼요. 왜? 하루 지나면 72%를 잊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몇 프로? 72%. 하루 지나면 몇 프로요? 72%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72%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인출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안 보고 써야 되는 겁니다. 안 보고 쓸 때는 뭐야? 연필이나 검은색으로 써요.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썼어요? 그럼 파란색. 또 보고 썼어요? 그럼 빨간색.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인드맵이나 체계화 시켜가지고 코네식 노트 필기 방법도 좋겠죠? 그런 방식으로 밑에 또 정리를 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죠? 5분 일기 쓰셔야지, 이제. 아침 일기. 이게. 그 5분 일기 쓰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냐?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뭐라냐? 토요일 날은 이 명시가 있습니다. 명시. 진짜 좋은 시. 우리가 돈을 벌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럼 공감할 수 있으려면 뭐냐? 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영어 수업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계발서만 읽어서도 안 되고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토요일날 한 편, 짧으면 2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박또박 바윗돌에 새기듯이 써야 됩니다. 이 일기장은 무조건 바윗돌에 새기듯이 써야 돼요. 이제 일요일에 왔습니다. 일요일에 왔으면 뭐 해야 되죠? 일주일 총정리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10분이기는 써야 되고요. 일주일 총정리가 이게 핵심입니다. 왜? 우리의 계획은요, 24시간 지나면 72% 잊어버리고, 일주일 복습을 안 하면 거의 90%까지 까먹어요. 근데, 어제 한 거 인출했죠, 우리가? 그럼 다시 올라가요? 일주일 총정리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적성장 프로젝트에 있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1주차 들어갈 때 뭐가 있냐? 2주차 들어갈 때 일주일 계획 세우셔야 돼요.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1주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13주차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주차와 4주차에 뇌에 대해서 넣습니다. 잘 넣는 게 아니고요.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1주차와 4주차 2번을 넣습니다. 이게. 그리고 각 주차에는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제가 나타나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1주차에 대한 설명, 2주차에 대한 설명, 3주차, 그래서 13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3주가 4번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364일입니다, 이게. 365일인데 하루가 부족해 되는데, 이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지적 성장 프로젝트, 이 10분위기 4권을 쓰면 결국 1년이 끝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10분위기는 3가지 기본 원리를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는요. 달러 표시가 3개나 돼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꿈과 목표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꿈은 막연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목표는 정확하게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왜 애들이 목표가 없냐? 목표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생각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나는 지금 스트레스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성취할 대상이 있다. 동기부여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목표도 없고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면은 내가 성장하려고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면 돼요. 왜 스트레스 받으냐? 내가 통제하기가 힘들 때 스트레스 받거든. 예를 들어서 차가 꽉 막혀. 어떻게? 차를 들고 갈 수 없고 약속 시간은 지금 미치겠어. 이게. 통제할 수 없죠? 그럼 스트레스가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개발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본다든지 좋은 글귀를 듣는다든지 이런 어떤 거로 바뀌었어요? 내가 자기 개발 시간으로 바꿨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뭐로 바꿨어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꿨죠. 이게. 이런 식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도전이나 시련에 직면해도 의욕이 샘솟게 하고요. 스트레스를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탈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스트레스는 나한테 이롭다는 믿음을 가질 때. 스트레스는 믿음을 가지면, 나한테 이롭다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의욕이 샘솟아요. 그리고 탈진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원천으로 변해도 돕고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나의 친구 같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친구로 여기셔야 돼요. 내 친구 같구나. 이번에는 나에게 뭘 도와주려고 왔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분 얘기는 첫 번째, 스트레스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못 쓴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감사일기부터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 먹기.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겠어.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좋은 일 했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멋지고 행복한 장면을 떠오르자. 이게 6가지 쓰잖아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되냐? 반성적 사고가 만들어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뇌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과 게으름뱅이에요. 완전히. 이게 남 탓하고 그 다음에 핑계대고 자기합리화시키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거를. 그러면 내가 메타인지도 만들어야 돼. 그럼 메타인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남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의 핵심이 바로 이 10분 일기입니다. 이건 바로 성찰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자효과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쳐들어가고 히틀러가 소련 쳐들어갔다가 망했잖아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거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초심에 돌아갈 수 있는 거. 바로 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10분 일기는 다시 말해서 지적성장 프로젝트는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환시켜야 돼요. 스트레스는 해로운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들 그리고 반성적 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습관을 만들어줘요. 좋은 습관을. 이게 습관이 바로 운명이에요. 누가 했죠? 대처수생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 만드는 방법이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반복된 루틴이. 그래서 명문 가족이 되는 명문 가문이 되는 지름길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지적성장 프로젝트 10분 일기를 가족들이 함께 쓰는 겁니다. 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생존법 노트 33권 있죠. 그 책을 가족끼리 함께 읽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함께하는 그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각자 휴대폰 보고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해보세요. 정말 명문, 가문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